숫자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3.761입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알로에 속살을 발라봤습니다. 다른 연고를 바른 환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3.761 짧았습니다. 나흘 가까이 앞당긴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작위로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한 임상시험 9편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걸 하나로 합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4년 화상치료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알로에는 참 좋은 식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물질을 놓고 암을 일으키느냐 아니냐를 등급 매기는 곳입니다. 이 기관이 2016년에 어떤 물질을 이 비군에 올렸습니다. 이 비군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물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알로에 전잎 추출물이었습니다. 방금 화상을 나흘 앞당긴 그 알로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식물입니다. 한쪽에서는 상처를 낫게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 목록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순을 파헤칠 겁니다. 수사하듯이 하겠습니다. 용의자를 하나씩 불러앉히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대조하고 진짜 범인을 잡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로에 화분 앞에서 무엇을 잘라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손에 잡히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그 약을 오늘 이야기 때문에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뒷부분에 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겁이 나셔도 약을 먼저 끊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주십시오.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하영순 씨가 사십니다. 올해 69이십니다. 읍내에서 미용실을 30회 하시다가 재작년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손님 머리 감기느라 물에 손을 하도 담가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아침이면 뻣뻣했습니다. 이분 베란다에 알로에 화분이 있습니다. 5회째 키우고 계십니다. 처음엔 딸이 공기 좋아진다고 하나 사다 놓은 건데 이게 물만 주면 알아서 쑥쑥 자랐습니다. 지금은 잎이 얼음 팔뚝만 합니다. 하영순 씨는 이걸 그냥 두고 보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칼로 잎을 하나 뚝 자릅니다. 반으로 쪼갭니다. 투명한 속살을 숟가락으로 긁어냅니다. 그걸 손가락 마디에 문지릅니다. 시원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껍질도 버리지 말라고 해서 껍질을 썰어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식초를 부었습니다. 천으로 덮어서 어두운데 20하루를 두었습니다. 그걸 꺼내서 무릎에 바르고 비닐로 감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씻어내고 또 발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릎이 벌밖에 올라왔습니다. 가려웠습니다. 긁으니까 진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좋아지는 과정인 줄 아셨습니다. 명현 반응이라고 어디서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계속 바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영순 씨가 어떻게 되셨는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인천 부평에 봉금옥 씨가 계십니다. 66이십니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십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십니다. 이분의 오랜 고민은 변비였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으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흘, 나흘 넘어가는 게 예사였습니다. 배가 늘 더부룩합니다. 그러다가 광고를 보셨습니다. 알로에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이라고 큼직하게 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알로에 전잎은 2008년에 배변 활동 개선 효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봉금옥 씨가 속은 게 아닙니다.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시원해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셨습니다. 한 통 다 드시고 또 사셨습니다. 넉 달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넉 달째 되던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봉고목 씨는 술을 안 드십니다. 평생 한 잔도 안 드셨습니다. 기름진 것도 잘 안 드십니다. 몸무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답니다. 요즘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봉고목 씨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약은 안 먹어요. 그냥 건강식품만 먹어요. 여러분, 이 대답 어떠십니까? 우리 많이 하는 대답 아닙니까? 약은 약이고 건강식품은 식품이니까요. 식품이 몸을 상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요. 이 생각이 오늘 사건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명재두 씨가 계십니다. 74이십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십니다. 아직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지를 치십니다. 이분은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어서 약을 드십니다. 부으신다고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도 같이 드십니다. 두 가지를 10년 넘게 드시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아드님이 알로에 즙을 상자 사왔습니다. 효도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몸에 좋대요 하고요. 명재두 씨는 아들이 사온 거니까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봉, 저녁에 한 봉. 남기면 아들한테 미안하니까요.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하시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주저앉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쉬면 나아지려니 하고 앉아 계셨는데 잘 안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피 검사를 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재두 씨가 뭘 잘못하신 걸까요? 아들이 잘못한 걸까요? 알로에가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셋 다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을 만났습니다. 순천 하영순 씨는 껍질을 담근 물을 무릎에 바르다 피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부평 봉구목 씨는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넉 달 드시고 간 수치가 올랐습니다. 제천명 제두 씨는 아들이 사온 알로에 즙을 한 달 드시고 칼륨이 떨어졌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아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세 분 다 몸에 좋으라고 하신 겁니다. 셋째, 세 분 다 알로에라는 이름 하나만 보셨습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알로에를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로에는 알로에다 이렇게요. 사과가 사과인 것처럼요. 그런데 아닙니다. 알로에라는 잎 하나 안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최소한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셋은 성질이 다릅니다. 법이 다릅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안에서 갈립니다. 이 셋을 구분 못하면 오늘 세 분처럼 됩니다. 구분할 줄 알면 3.76일의 이익만 챙기고 이비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의자를 하나씩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알로에라는 식물 그 자체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후보입니다. 세 분 다 알로에를 쓰셨으니까요. 알로에만 안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알로에가 범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편합니다. 그런데 수사는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76일 기억나십니까? 그 연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작위로 나눈 임상시험 9편을 모았습니다. 그중 6편에서 상처가 아무는 시간을 걷습니다. 알로에를 바른 쪽이 다른 연고를 바른 쪽보다 평균 3.76일 빨랐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이였습니다. 2024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또 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화상 환자가 아니라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피부를 떼어낸 자리, 그러니까 살을 벗겨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로에 겔을 발랐습니다. 이번엔 의사도 환자도 어느 쪽이 알로에인지 모르게 하고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알로에 바른 쪽이 확실히 빨리 아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알로에의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공정합니다. 같은 2024년 연구에서 통증은 어땠을까요? 통증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감염 예방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는 건 빨랐는데 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손을 보탭니다. 하지만 진통제가 아닙니다. 소독약도 아닙니다. 이걸 섞어서 말하면 그때부터 거짓말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알로에라는 식물.
무혐의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상처에 바르는 용도로 아물게 하는 목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준다거나 균을 죽여준다는 말은 이 연구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투명한 속살, 그러니까 알로에 겔입니다. 잎을 반으로 갈랐을 때 나오는 그 미끌미끌하고 투명한 부분 말입니다. 하영순 씨가 숟가락으로 긁어내신 그것입니다. 이게 범인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야기입니다. 식약처가 2022년에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알로에 껍질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노란 진액이 함께 들어있는 알로에 전잎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해로울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같이 뺐을까요? 아닙니다. 알로에 겔은 그대로 뒀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알로에 겔은 기능성 원료로 계속 남겨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관리하는 기관이 같은 입 안에서 한쪽은 빼고 한쪽은 남긴 겁니다. 같은 식물인데 말입니다. 같은 밭에서 자란 같은 잎인데 말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알로에가 아닙니다. 문제는 잎의 어느 부분이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투명한 겔, 무혐의입니다. 단,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겔이라고 해서 아무나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건은 뒤에서 약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세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양입니다. 기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 난다. 물도 많이 마시면 배탈 난다. 그러니 알로에도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이 만든 문서가 있습니다. 의약품 모노그래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약은 하루에 얼마까지 며칠까지 써도 되는지를 적어놓은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알로에의 그 성분에 대해 뭐라고 써놨을까요? 하루 10에서 30mg, 기간은 1주에서 2주 이내. 읽고 다시 보십시오. 1주에서 2주입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석 달이 아닙니다. 1주에서 2주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요? 2021년 8월 31일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다 사서 조사했습니다. 한 통에 며칠치가 들었는지를 셌습니다. 가장 적은 게 14일치였습니다. 가장 많은 게 9개월치였습니다. 평균이 45일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안전기간은 1주에서 2주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는 한 통은 평균 45일치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한 통을 다 비우면 그 순간 이미 3배를 넘긴 겁니다. 봉금옥 씨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넉 달을 드셨습니다. 한 통 다 드시고 또 사셨습니다. 봉금옥 씨가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닙니다. 한 통을 다 비운 것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남기면 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 자랐습니다. 산 걸 남기는 걸 못 견딥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통에 남아있으면 마저 먹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우리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한 통에 45일치를 담아놓고 파는 쪽과 1주에서 2주만 먹으라는 기준 사이에 아무도 다리를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식약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알로에 전잎이 기능성 원료로 적합한지,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다시 평가해달라고요. 식약처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2022년 결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 용의자, 양과 기간, 공범입니다. 무혐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손을 보댔습니다. 45일치 한 통이 없었으면 봉금옥 씨가 넉 달을 드시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물을 45일 동안 마셔도 간이 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45일 먹어도 칼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45일 동안 몸에 쌓이면 문제가 되는 무언가가 그 통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무언가가 주범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알로에 잎을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두툼합니다. 바깥은 진한 초록색입니다. 가장자리에 가시가 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딱딱합니다. 이 잎을 칼로 반듯하게 잘라 단면을 보면 세 겹이 보입니다. 맨 바깥이 껍질입니다. 초록색이고 질깁니다. 이건 식물이 자기를 지키려고 만든 갑옷입니다. 맨 안쪽이 투명한 속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리입니다. 이건 식물이 가뭄을 견디려고 물을 저장해 놓은 창고입니다. 그럼 그 사이는요, 껍질과 속살 사이에 아주 얇은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 얇은 층에서 노란 액체가 나옵니다. 끈적합니다. 맛을 보면 지독하겠습니다. 혀가 오그라들 정도로 씁니다. 식약처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라텍스라고 부릅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노란 진액입니다. 이 노란 진액 속에 든 성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바로인입니다. 바바로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바로인입니다. 알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으십니다. 광고에는 이 이름이 안 나오니까요. 광고에는 알로에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미국입니다. 2002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로에의 노란 진액을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파는 변비약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2002년이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 다시 미국입니다. 미국에 국가 독성 프로그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물질이 몸에 해로운지 아닌지를 국가가 나서서 검사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이 알로에를 검사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조사해달라고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데 안에 든 성분 중에 종양을 키울 만한 게 있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2년짜리였습니다. 쥐에게 마실 물에 알로에 전잎 추출물을 타서 줬습니다. 노란 진액을 걷어내지 않은 추출물이었습니다. 농도를 0.5%, 1%, 1.5%로 나눠서 2년을 먹였습니다. 2013년 8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수컷 쥐에서 대장에 종양이 생겼다. 바람성의 명확한 증거다. 명확한 증거,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건 쥐 실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쥐에게 2년 동안 매일 먹인 겁니다. 쥐의 2년은 사람으로 치면 평생입니다. 그리고 그 농도는 우리가 마시는 알로에 음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그러니 이 실험 하나만 놓고 알로에 먹으면 암 걸린다고 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기록을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입니다. 이 기관은 세계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등급을 매깁니다. 사람 자료도 보고 동물 자료도 봅니다. 2016년에 알로에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사람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동물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그래서 알로에 전잎 추출물은 이 비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하나, 이 비군은 암을 일으킨다고 확정한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 등급이 매겨진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십시오. 알로에 전체가 아닙니다. 알로에 겔이 아닙니다. 알로에 전잎 추출물입니다. 노란 진액을 걷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같은 손가락이 계속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 미국 캘리포니아주입니다. 2015년 12월 4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발암물질 목록에 물질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노란 진액을 걷어내지 않은 알로에 전잎 추출물이었습니다. 이 목록에 올라가면 그 주에서 파는 제품에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록,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2003년입니다. 식약처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센나잎과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설사 작용이 워낙 강해서
식품 원료로 쓰는 걸 금지하고 의약품으로만 쓰게 했습니다. 이 두 식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알로에의 노란 진액과 같은 계열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깁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계열 성분을 가진 센나는 2003년에 식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알로에 전잎은요, 2008년에 오히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계열인데 한쪽은 쫓아내고 한쪽은 들여왔습니다. 이 어긋난 자리가 봉금옥 씨가 넉 달 동안 걸어 들어간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입니다. 식약처가 마침내 방향을 틀었습니다. 알로에 껍질, 노란 진액을 포함한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해로울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사 기록입니다. 5개 기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국가독성 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캘리포니아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라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5이 전부 같은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껍질 바로 안쪽, 노란 진액. 주범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이 범인이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짓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왜 봉금옥 씨의 간 수치가 올랐는지, 왜 명재두 씨의 칼륨이 떨어졌는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노란 진액을 삼켰다고 해봅시다. 이게 몸 안에서 어떤 길을 걷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식도를 지나 위로 갑니다. 위에서는 별일이 없습니다. 쓴맛 말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작은 창자를 지납니다. 여기서도 조용합니다. 바바로인은 큰 창자, 그러니까 대장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 성분의 영리한 점이자 무서운 점입니다. 대장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세균이 삽니다. 우리 대장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를 도와주는 식구들입니다. 소화 못 시킨 걸 대신 처리해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바바로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분해합니다. 세균이 바바로인을 뜯어서 다른 물질로 바꿔놓습니다. 그 물질 이름이 알로에모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바바로인은 그 자체로는 얌전한 편입니다. 대장에 도착해서 우리 몸속 세균 손에 넘어간 다음에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소포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상자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볍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집 안 깊숙한 방에 들어가야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다른 게 나옵니다. 바바로인이 그 상자입니다. 대장이 그 방입니다. 대장 세균이 뚜껑을 여는 손입니다. 그래서 알로에는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뒤에 갑니다. 보통 저녁에 먹고 아침에 효과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상자가 그 방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면 3가지 일이 순서대로 벌어집니다. 첫째, 대장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대장 안쪽 벽은 아주 얇고 부드러운 살입니다. 입안 살보다 더 여립니다.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 대장이 놀랍니다. 놀란 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밀어냅니다. 내용물을 빨리 밖으로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시원해지는 그 느낌은요, 대장이 좋아져서 나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대장이 놀라서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며칠은 괜찮습니다. 몇 주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놀란 대장은 지칩니다. 나중에는 자극을 줘야만 움직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안 나옵니다. 더 안 나오니까 더 먹습니다. 더 먹으니까 대장은 더 지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변비 치료를 하다가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봉금옥 씨가 넉 달 동안 못 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으면 더 안 나오니까요.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 대장벽에 색이 안 씁니다. 이걸 대장 흑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대장 안쪽이 거뭇거뭇하게 얼룩덜룩해지는 겁니다. 내시경을 넣어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프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갔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이러십니다. 혹시 변비약 오래 드셨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요, 약은 안 먹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봉금옥 씨가 했던 그 대답입니다. 셋째, 물과 소금기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대장이 하는 진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마시고 먹는 물이 죽처럼 내려오는데 대장이 그 물을 도로 몸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당히 굳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이 놀라서 빨리빨리 밀어내면요, 물을 되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물만 나가면 그나마 낫습니다. 물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소금기가 녹아 있습니다. 칼륨이 녹아 있습니다. 칼륨은요,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근육이 힘을 내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칼륨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과수원에서 사다리를 타시던 명재두 씨가 주저앉으신 이유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물과 전해질이 무너지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입니다. 봉금옥 씨의 그 간 수치 말입니다. 알로에를 드시고 급성 간염으로 입원한 사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고돼 있습니다. 처음 보고된 게 2005년 독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터키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한 보고에서는 8분을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6분이 여자분이고 2분이 남자분이었습니다. 알로에 제품을 드신 기간이 짧게는 3주, 길게는 260주였습니다. 260주면 5년입니다. 이분들이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회복하셨습니다. 끊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사건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짧게 붙여보겠습니다. 알로에 잎 안에는 서로 다른 세 겹이 있습니다. 바깥 껍질, 그 바로 안쪽에 노란 진액, 그리고 맨 안쪽 투명한 속살입니다. 주범은 가운데 노란 진액입니다. 그 안에 바바로인입니다. 이 성분은 대장까지 조용히 내려가서 대장 세균손에서 성질이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대장을 자극합니다. 대장이 놀라서 밀어냅니다. 오래 하면 대장이 지칩니다. 색이 안 씁니다. 물과 칼륨이 빠집니다. 칼륨이 빠지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뜁니다. 신장과 간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1주에서 2주만 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오는 한 통은 평균 45일치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반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훨씬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미뤄뒀던 분을 한 분 모셔야 합니다. 대전 유성에 진말순 씨가 계십니다. 68이십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남의 어르신 수발을 12년째 들고 계십니다. 이분은 남 돌보느라 정작 본인 몸은 늘 뒷전이셨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식구들 밥 차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일 나가고 저녁에 또 밥 차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항상 맨 뒤였습니다. 배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일 끝나고 가면 되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 참는 게 우리한테는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우리 몸이 먼저 지친 겁니다. 진말순 씨도 그러셨습니다. 일하는 집에서 화장실을 마음 편히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사이에 변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서 들으셨답니다. 알로에는 껍질째 갈아 먹어야 진짜라고요. 껍질에 좋은 게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과도 껍질째 먹어야 좋다고 하지요. 포도도 껍질째 먹으라고 하지요. 고구마도 껍질에 영양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도 그런 줄 아신 겁니다. 진말순 씨가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모든 말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로에는요, 껍질째 먹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물질이 없습니다. 알로에 껍질 안쪽에는 5개 기관이 이름을 올린 물질이 있습니다. 껍질째가 좋다는 우리 상식이 하필 이 식물 앞에서만 뒤집히는 겁니다. 진말순 씨는 그렇게 2년을 드셨습니다. 믹서에 껍질째 갈아서 아침마다 한 컵씩요. 작년에 국가에서 해주는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손을 멈추셨답니다. 대장 안쪽이 얼룩덜룩 거뭇했습니다. 호랑이 가죽 같다고들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변비약 오래 드셨어요. 진말순 씨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알로에만 갈아 먹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말순 씨한테 알로에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식물이었습니다. 밭에서 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온 건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건 의심하고 흙에서 나온 건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버섯도 흙에서 납니다. 복어도 바다에서 납니다. 우리 몸이 자연에서 왔는지 공장에서 왔는지를 따져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그냥 성분에 반응합니다. 자연에서 왔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내려놓아야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진말순 씨 이야기에는 뒤가 있습니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껍질 대신 물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하는 집 어르신물 챙겨 드릴 때 본인 것도 한 잔 같이 따르셨습니다. 그거 하나 바꾸셨습니다. 대장흑색증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극을 멈추면요. 진말순 씨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남 수발 드느라 내 몸에 뭘 넣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우리 중에 이 말이 남 이야기 같은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주범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공범이 더 있습니다. 이 공범은 좀 뜻밖입니다. 여러분, 서랍 속에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약 한두 가지 없는 분이 드뭅니다. 혈압약 드십니다. 당뇨약 드십니다. 심장약 드십니다. 피 묽게 하는 약 드십니다. 이 약들이 알로에의 그 성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리 한 번 더 못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겁이 나셔도 절대로 약을 먼저 끊지 마십시오. 끊어야 할 건 약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 그리고 심장약입니다. 부으신다고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이뇨제라고 합니다. 이 약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몸의 고인물을 소변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나갈 때 뭐가 같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이뇨제 자체가 이미 칼륨을 조금씩 빼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알로에 노란 진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에서도 칼륨이 빠집니다. 소변으로도 칼륨이 빠집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빠지는 겁니다. 명재두 씨가 딱 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명재두 씨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겹쳐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드시던 약 말입니다. 디곡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오래된 심장약입니다. 이 약의 성질이 아주 예민합니다. 칼륨이 정상일 때는 얌전히 일합니다. 그런데 칼륨이 떨어지면요, 같은 용량인데 갑자기 세게 작용합니다. 용량을 늘린 게 아닙니다. 먹던 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하는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심장 박동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뇨제가 칼륨을 뺍니다. 알로에 진액이 칼륨을 또 뺍니다. 칼륨이 바닥납니다. 바닥난 상태에서 디곡신이 세게 작용합니다. 심장이 흐트러집니다. 세 개가 손을 잡은 겁니다. 명재두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셋이 손잡는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당뇨약입니다. 알로에는 혈당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낮아진다니 좋은 소식 같습니까? 당뇨약 안 드시는 분한테는 별일 아닙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한테는 다릅니다. 약이 혈당을 내립니다. 알로에가 또 내립니다.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식은땀이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심하면 정신을 잃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배순아 씨가 계십니다. 63시십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 사시면서 손주들을 봐주십니다. 당뇨약을 7년째 드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 새벽에 자꾸 식은땀이 나셨습니다. 며느리가 물었답니다. 어머니, 혹시 새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때야 생각이 나셨답니다. 한 달 전부터 알로에 즙을 아침마다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배순아 씨한테는 그게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음료였습니다. 세 번째, 피 묽게 하는 약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노태석 씨가 계십니다. 77이십니다. 곶감 농사를 지으십니다. 몇 해 전에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십니다. 알로에도 피가 굳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피를 묽게 합니다. 알로에가 또 묽게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잘 안 냈습니다. 코피가 납니다. 넘어졌는데 멍이 크게 듭니다. 노태석 씨는 곶감 깎으시다가 손을 조금 베었는데 피가 오래 안 떼버서 이상하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 수술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수술 받을 때 재우는 약이 있습니다. 마취제입니다. 그 중에 세보플루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2004년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로에를 드시던 분이 수술 중에 피가 잘 안 쪘습니다. 알로에와 이 마취제가 둘 다 피가 굳는 걸 방해하는 쪽이라서 둘이 겹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권고가 이겁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면 드시던 약초나 건강식품은 미리 끊으시라. 무릎 수술 앞두신 분, 백내장 수술 앞두신 분, 대장 내시경 앞두신 분, 수술 전에 병원에서 뭐 물어보십니까? 드시는 약 있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혈압약이요, 당뇨약이요. 건강식품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오늘 세 번째로 나온 그 대답입니다. 봉구목 씨도 그랬습니다. 대장 내시경 받으신 분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뻔했습니다. 다섯 번째, 설사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란 진액이 대장을 빨리 밀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같이 밀려나갈까요? 아침에 드신 혈압약이 밀려나갑니다. 몸에 다 흡수되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잘 안 잡힙니다. 약을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먹었는데 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이 안 듣네. 병원 가서 더 센 걸로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문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건강식품도 약입니다. 병원에서 드시는 약 있냐고 물으면 건강식품도 같이 말씀하십시오. 한 문장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새 걸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끊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이면 오늘 나온 5가지가 전부 막힙니다. 자, 이제 범인을 잡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화분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베란다에 알로에 화분이 있으십니까? 순천 하영순 씨처럼요. 없으셔도 됩니다. 시장에서 2% 사오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확인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대게 화분이 정말 알로에가 맞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알로에라고 불리는 식물이 세상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해놓은 건 몇 가지뿐입니다. 알로에 베라, 알로에 아보레센스, 알로에 사포나리아,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꽃집에서 파는 것 중에는 보라고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모양이 예쁘게 생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잎이 얇고 무늬가 알록달록한 것들요. 그런 건 잘라봐야 속살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알로에는요, 잎이 두껍습니다. 어른 손가락 두께는 됩니다. 반으로 가르면 물컹한 속살이 두툼하게 나옵니다. 잘랐는데 속이 얇고 마른 종이 같으면 그건 먹는 종류가 아닙니다. 몇 년째 키우셨는데 한 번도 정확한 이름을 모르셨다면요, 잎 사진을 찍어서 자제분한테 보내보십시오. 요즘은 사진 한 장 올리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확인하는데 5분입니다. 자, 이제 어떤 잎을 자르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쪽 아래에 달린 잎을 자르십시오. 제일 오래된 잎입니다.
두껍고 살이 실합니다. 가운데 새로 올라온 여린 잎은 두십시오. 그건 식물이 자라야 할 부분입니다. 칼은 잘 드는 걸로 쓰십시오. 무딘 칼로 톱질하듯 자르면 잎이 뭉개집니다. 뭉개지면 노란 진액이 속살 쪽으로 스며듭니다. 밑동에 바짝 붙여서 한 번에 잘라내십시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잘라낸 잎을 세워두십시오. 컵이나 그릇에 자른 면이 아래로 가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몇 분 지나면 자른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란 물이 나옵니다.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범인이 제 발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란 물이 바로 그 진액입니다. 바로인이든 그것입니다. 아까 5개 기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그것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세워두십시오. 물에 담그셔도 됩니다. 이 15분이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터넷 영상에서는 이 장면이 그냥 지나갑니다. 15분 담그세요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왜 담그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십니다. 귀찮으니까요. 바쁘니까요. 빨리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분이 오늘 영상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15분입니다. 이 15분이 3.761 쪽과 이 비군 쪽을 갈라놓는 15분입니다. 이 15분을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섞어도 그 안에 범인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15분 지났으면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노란기가 안 보일 때까지 씻으십시오. 미끌거리는 게 남아있으면 더 씻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자리 가시를 잘라내십시오. 양쪽 다요. 그리고 초록 껍질을 벗기십시오. 여기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칼을 눕히십시오. 생선살 발라내듯이 하십시오. 껍질 안쪽에 초록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덜 벗긴 겁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완전히 투명해야 합니다. 물처럼 맑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시험입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혀를 대보십시오. 손끝에 조금 묻혀서 혀 끝에 살짝만 대보십시오. 씁니까? 쓰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바바로인은 지독하게 쓴 물질입니다. 혀가 오그라들 정도로 씁니다. 제대로 손질한 알로에 속살은요, 거의 아무 맛이 없습니다. 밍밍합니다. 풀냄새가 조금 나고 그게 답니다. 쓴맛이 나면 다시 씻으십시오. 그래도 쓰면 그 부분은 버리십시오. 아까우십니까? 아까우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뭘 버리는 걸 제일 못합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버리냐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노란 껍질 부분은요, 절약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라 덜어내는 부분입니다. 껍질 버리지 말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부터는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는 게 절약입니다. 병원비가 절약되니까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깨끗하게 나온 투명한 속살을 어떻게 하느냐? 숟가락으로 긁어내십시오.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여기서 보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알로에 속살은요, 물이 아주 많은 물질입니다. 거의 물입니다. 물이 많으면 뭐가 잘 자랍니까?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세균이 잘 자랍니다. 방부제도 없습니다. 집에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오래 못 갑니다. 인터넷에서 3달 보관 가능하다는 말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에서는 3달을 갑니다. 왜 갑니까? 방부제를 넣고 열을 가하고 무균 상태에서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는 그 3가지가 다 없습니다. 집에서 만드신 건요, 이 일주일 안에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번에 한 입만 손질하십시오. 연립 손질해서 큰 병에 담아 두시면 그 병은 나중에 곰팡이 병이 됩니다. 냄새가 시큼해지면 버리십시오. 색이 변하면 버리십시오. 물이 분리돼서 밑에 고이면 버리십시오. 한 입씩, 일주일씩. 이게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5분이었습니다. 이제 피부에 바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순천 하영순 씨가 다시 나오십니다. 하영순 씨, 무릎이 벌겋게 올라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큰 원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는 건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서운 이야기들, 대장 자극이니 칼륨이니 간이니 하는 건 전부 삼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바른 알로에가 대장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는 바르는 쪽이 주된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3.761도 바른 연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발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를 때 지킬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험 바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 만든 걸 처음부터 넓게 바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먼저 팔 안쪽에 바르십시오. 팔뚝 안쪽 하얗고 부드러운 데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안쪽 접히는데요, 거기에 동전만큼만 바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루에서 이틀입니다. 빨개지는지 보십시오. 가렵지 않은지 보십시오. 도톨도톨 올라오는 게 없는지 보십시오. 아무 일 없으면 그때 넓게 쓰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알로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물지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던 게 지금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름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지금 피부는 그때 피부가 아닙니다. 둘째, 얼굴에는 나중에 하십시오. 팔에서 이틀 지켜보고 괜찮으면 목에 조금, 목에서 괜찮으면 그때 얼굴 순서를 지키십시오. 얼굴은 뒤집어지면 감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얼굴이 벌개지면 어디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경로당 가시기 싫어집니다. 친구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 마음이 사실 몸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 순서를 지키십시오. 셋째, 언제 멈춰야 하는지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고 나서 이런 게 생기면 즉시 멈추십시오. 가렵습니다. 멈추십시오. 빨개집니다. 멈추십시오. 따갑습니다. 멈추십시오. 도톨도톨 올라옵니다. 멈추십시오. 진물이 납니다. 이건 멈추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위험한 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현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좋아지려고 잠깐 나빠지는 거라는 뜻으로 씁니다. 하영순 씨가 이 말 때문에 열흘을 더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진물이 나는데 그게 좋아지는 과정인 경우는요, 없습니다. 가려운 건 몸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나한테 안 맞아요 하고 몸이 말하는 겁니다. 몸이 말하는데 우리가 안 듣고 계속 바른 겁니다. 하영순 씨가 결국 병원에 가셨을 때 진단이 뭐였을까요? 접촉 피부염이었습니다. 바른 것 때문에 생긴 피부염이란 뜻입니다. 그럼 알로에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갈립니다. 하영순 씨가 무릎에 바른 게 정확히 뭐였습니까? 껍질을 썰어 식초에 20하루 담근 물이었습니다. 껍질입니다. 노란 진액이 그대로 든 껍질입니다. 그걸 식초에 담가서 우려낸 물을 무릎에 바르고 비닐로 감고 밤새 뒀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게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하나, 껍질을 썼습니다. 오늘 내내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둘, 식초에 담갔습니다. 식초는 산입니다. 피부에 오래 닿으면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셋, 비닐로 감았습니다. 이 3번째가 제일 큽니다. 비닐로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땀이 못 나갑니다. 물기가 안 마릅니다. 피부가 불어납니다. 불어난 피부는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원래 아무렇지 않던 것도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자극이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영순 씨는 자극 물질을 불려놓은 피부에 밤새도록 눌러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도는 알로에 공식 중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빨래 비누를 섞는 것입니다. 빨래 비누를 갈아서 알로에와 섞어 관절에 바르고 비닐로 감고 자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약한 산성입니다. 이게 왜 산성이냐면요, 산성이라야 나쁜 균이 못 자라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자기를 지키려고 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빨래 비누는 뭡니까? 강한 알칼리입니다. 산성의 반대입니다. 빨래 비누가 왜 때를 잘 빼는지 아십니까? 기름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를 지키는 것도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빨래 비누를 피부에 문지르면 피부를 지키는 기름막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걸 밤새 비닐로 눌러놓으면요, 관절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벗겨집니다. 빨래 비누는 옷에 쓰는 물건입니다. 무릎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오드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소금에 요오드 몇 방울 떨어뜨려 관절에 바르라는 이야기도 돕니다.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오드는 피부로 흡수됩니다. 넓은데 오래 바르면 그것도 비닐로 감아 놓으면 더 잘 흡수됩니다. 요오드가 몸에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갑상선으로 갑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옥성배 씨가 계십니다. 72이십니다. 이발관을 40년 하셨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십니다. 이런 분이 요오드를 매일 관절에 바르고 비닐로 감고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상선 약 용량을 애써 맞춰놨는데 그 균형이 흔들립니다. 갑상선 약 드시는 분,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들으신 분, 갑상선 검사 앞두신 분, 요오드 바르는 것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초에 20하루 담그는 것입니다. 하영순 씨가 하신 그것입니다. 왜 20하루일까요? 왜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0하루일까요? 이 숫자의 근거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정말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하루 동안 어두운 데 둔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방부제 없는 식물을 20하루 동안 상온에 둔다는 뜻입니다. 무슨 균이 자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6가지를 모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알로에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껍질과 노란 진액을 제대로 걷어낸 속살은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지금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뺀 건 껍질이 든 전잎이었습니다. 겔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의 전부입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먹느냐를 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알로에 음료는 어떤가요? 마트에 알로에 알갱이 든 음료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건 제품마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회사 제품은 되고 어느 회사 제품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은 작은 글씨를 보십시오. 원재료 이름에 알로에 겔이라고 적혀 있으면 껍질을 걷어낸 겁니다. 알로에 전잎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알로에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붙는 두 글자가 다릅니다. 겔이냐 전잎이냐, 이 두 글자가 오늘 우리가 배운 그 갈림길입니다.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압니다. 그럴 땐 자제분한테 사진 찍어서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자식들 그런 거 시켜도 됩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변비가 정말 심한데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요? 이 질문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변비는 정말 괴롭습니다. 며칠 못 가면 배가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겁고 입맛도 없습니다. 밥을 먹기가 무섭습니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봉구목 씨가 넉 달을 드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알로에 전잎을 아주 못 쓴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 기준이 1주에서 2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며칠 급할 때 쓰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매일 아침 챙겨 먹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근본 대책은 따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비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만 한 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넘게 계속 드시고 계셨다면 그 사실 자체를 병원에서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넉 달 드셨어요. 이 한마디가 봉구목 씨한테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알로에가 상처에 좋다면서요. 그럼 아무 상처에나 발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76일이 나온 그 연구들은요,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병원에서 소독하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알로에를 얹은 겁니다. 집에서 화분에서 뜯어낸 잎을 상처에 문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이런 상처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깊게 벌어진 상처, 당뇨가 있으신 분의 발 상처, 이미 젖차서
노랗게 진물이 나는 상처, 물집이 잡힌 화상, 당뇨 있으신 분의 발은 특히 그렇습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아픈 줄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에 뭐가 생기면 그건 집에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가벼운 볕에 그을린 정도, 살짝 긁힌 정도, 그 정도까지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선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알로에가 최고의 콜라겐이라던데요.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이 아닙니다. 알로에는 물과 당 성분이 주로 든 식물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콜라겐이라는 건 덩어리가 큰 물질이라서 피부에 발라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알로에를 발랐을 때 왜 피부가 좋아 보일까요? 물기 때문입니다. 알로에는 물을 잡아서 피부 표면에 붙들어 둡니다. 물기가 차면 잔주름이 덜 보입니다. 당겨지는 느낌이 없어집니다. 매끈해 보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좋은 겁니다. 다만 그건 보습입니다. 콜라겐이 아닙니다. 보습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굳이 콜라겐이라고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풀린 말이 하나 섞이면 진짜인 3.76일까지 같이 의심받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계속 먹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8분 기억나십니까?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셨던 분들입니다. 3주 드신 분도 있고 260주, 그러니까 5년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복하셨습니다. 끊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간이라는 장기가 그렇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다시 자라는 장기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짐을 내려놓으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게 늦은 게 아닙니다. 알게 되신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이제 사건 파일을 덮겠습니다. 덮기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모순이었습니다. 같은 식물이 한쪽에서는 화상 상처를 3.76일 앞당겼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의 발암 가능 물질 목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용의자를 넷 불렀습니다. 알로에라는 식물 자체, 무염이었습니다. 바르는 용도로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통증을 없애주지도 균을 죽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투명한 속살, 무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2022년에 껍질 든 전잎은 빼면서 겔은 남겨뒀습니다. 같은 잎 안에서 갈라놓은 겁니다. 양과 기간, 공범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1주에서 2주인데 우리 손에 오는 한 통은 평균 45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주범, 껍질 바로 안쪽에 노란 진액, 그 안에 바바로인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대장까지 조용히 내려가서 대장세균 손에 넘어간 뒤에 성질이 바뀝니다. 대장을 자극합니다. 대장이 놀라서 밀어냅니다. 오래 하면 대장이 지치고 색이 앉고 물과 칼륨이 빠지고 신장과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같은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2년에, 미국 국가독성 프로그램은 2013년에, 국제암연구소는 2016년에,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에, 우리 식약처는 2022년에 공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랍 속의 약이었습니다.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과 심장약, 당뇨약, 피 묽게 하는 약, 수술 마취제. 여기까지가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3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첫째, 15분입니다. 잎을 자르면 세워두십시오. 노란물이 다 빠질 때까지 15분에서 20분.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껍질 벗기십시오. 혀 끝에 대보십시오. 쓰면 다시 씻으십시오. 둘째, 한 입씩 일주일입니다. 집에서 만든 건 방부제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입만. 냉장고에서 일주일, 시큼해지면 버리십시오. 셋째, 팔 안쪽 이틀입니다. 새로 만든 건 팔 안쪽의 동전만큼. 하루 이틀 지켜보고 가려우면 그건 명현 반응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드시는 약 있냐고 물으면 건강식품도 같이 말씀하십시오. 이 4가지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사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표진만 씨가 계십니다.
71이십니다. 평생 어선에서 기관을 만지셨습니다. 지금은 배를 내려놓으시고 항구 근처에서 소일하십니다. 작년에 뜨거운 배관에 팔뚝을 대셨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병원부터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물어 가는 자리에 알로에 속살을 얹으셨습니다. 노란 물 다 빼고 껍질 벗겨서 투명한 부분만요.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이틀 지켜본 다음에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가 하면요. 거의 안 보입니다. 표진만 씨는 알로에가 화상을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병원이 고쳤고 알로에는 거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3.761이라는 숫자가 딱 그 자리에 있는 숫자입니다. 병원을 대신하는 숫자가 아니라 병원 옆에서 나흘을 벌어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순천 하영순 씨입니다. 병원에서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으시고 바르던 걸 다 버리셨습니다. 식초병도 버리셨습니다. 무릎은 2주쯤 지나서 가라앉았습니다. 화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베란다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영순 씨는 잎을 자르면 컵에 세워두십니다. 노란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손녀가 와서 할머니 그거 왜 세워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이거 나쁜 물 빼는 중이야. 그거 하나 아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가 병원 가는 길과 안 가는 길을 갈랐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에 좋다면 뭐든 해봤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압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무도 안 알려줬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냉장고에 뭐가 들었더라 하고 생각나신 게 있으십니까? 가서 뒤에 붙은 작은 글씨를 보십시오. 겔이라고 적혀 있는지, 전잎이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다 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15분 하나만 전해 주십시오. 경로당에서 알로에 화분 자랑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한테 딱 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자르면 세워두세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찾아뵙는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로에를 미워하게 된 건 아니다. 알로에는 여전히 좋은 식물입니다. 화분 하나 값이면 몇 년을 씁니다. 물만 주면 알아서 자랍니다. 3.761은 진짜 숫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미워하는 법이 아니라 어디를 잘라내야 하는지입니다. 세상에 통째로 좋은 것도 통째로 나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부분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십니다. 오늘 이 한 편에서 딱 하나만 남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화분 앞에 서셨을 때 한 번 더 멈춰서게 만들었다면요. 이 시간은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노란 물 빠지는 그 15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또 다른 신호를 들고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때까지 화분에 물 주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 몸이 하는 말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